나는 6개월도 못 버티고 헤어지는데 주변에선 5년, 10년, 결혼까지 간다고요? 넌 왜 연애를 오래 못해?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장기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그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래가는 사람과 금방 끝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떤 분들은 50일, 100일 넘는 것도 어려워서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0대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고요. 30대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연애를 그렇게 오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불안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오래 만나야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래 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정 조절을 잘해요. 화가 나도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폭발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내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이 높은 커플은요, 갈등이 있어도 관계가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짧게 끝나시는 분들은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너무 참아서 한 번에 터뜨려서 헤어짐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내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 조절력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걸 자각해야 되는데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참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화를 더 잘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관계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기대 자체가 현실적이에요. 보통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를 이상화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 왜 나를 만나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 그냥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보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내가 받아들여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완벽한 연인을 찾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오래 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요, 이 관계에 대한 투자를 되게 잘해요. 이 관계에 대한 투자라는 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이 마음을 들이고 이 정서를 들이고 이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트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멋있게 입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 코스를 짜기도 하고 데이트하는 내내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투자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런 투자를 계속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헌신이 높고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금방 끝나시는 분들을 보면요, 화가 나면 그냥 폭발을 하거나 꾹꾹 눌러찼거나 거리두기에서 확 밀어내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밀당 같아 보이지만 밀당이 아니고 회피형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얘기할지를 몰라서 자기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 터트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 한 번으로 그냥 헤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금방 끝난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이상화가 좀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멋있는데 근데 좀 사귀다 보면 실망하는 구간,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구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실망하는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과하게 기대를 했다가 현실적인 그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애착 문제의 경우들이 있어요. 안정형 애착들이 연애나 결혼까지 잘 가는데요. 불안 애착 같은 경우는 집착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연락 안 했어? 오늘은 뭐 했어? 이따가 술 마시러 가? 그럼 누구랑 마시러 가? 영상통화를 해서 주변 사람들 보여줘. 이러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혹은 회피형도 연애를 오래 못합니다. 너무 짝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자마자 감정이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만나고 거리 두고, 그리고 거리 둔다라는 게 말 그대로 확 밀어내요. 그래서 갑자기 답이 없거나 잠수를 타버려요. 한 2, 3일 정도 잠수를 타버리거나, 아니면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거절당했나? 내가 뭘 실수했지? 이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금방 끝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 유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장기 연애 잘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장기 연애 잘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가요,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취미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스몰 토크라든 이런 대화가 아니고, 실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가 평상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자주 잘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비난, 경멸, 방어, 회피 4가지를 하는 커플들은 빨리 헤어지고요. 요거를 피하고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커플들이 오래 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거밖에 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라든지, 야, 니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경멸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 그렇게 안 했거든? 아니야. 이러면서 방어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회피를 해서 대화를 안 해버리는 이런 커플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오래가는 장기 연애 잘하는 커플들은요, 작은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해요. 사소한 스킨십들,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붙어 있으면 손도 잡고 싶고, 이렇게 어깨도 만지고 싶고, 이렇게 안고 싶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오래 사귄 커플일수록 사소한 스킨십도 되게 잘하고요, 칭찬도 잘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야, 너야말로 이렇게 예쁘지. 그러면서 칭찬들을 아주 작게 자주 하고요. 고마워, 이런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스킨십, 칭찬, 이런 것들, 감사 인사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강화시키기 때문에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짧게 사귀는 커플들일수록 상대를 믿지 못하고, 누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어머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스킨십을 뺀다거나, 아니면 농담이라도 야, 너 살 좀 빼. 그러면서 이런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해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커플들은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애정 표현이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장기 연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왜 헤어지겠어요? 세 번째가, 장기 연애 하시는 커플들이 공동의 목표와 미래를 공유를 합니다. 짧게 만나시는 분들은 지금의 즐거움만 공유하겠지만, 오래 만나는 분들은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어디서 살고 싶어? 자기는 결혼식 어디서 하고 싶어? 나는 아이 한 2명쯤 낳고 싶어. 이런 결혼에 대한 미래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여행 함께 가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할 거야. 그래, 나 지금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야 너무 멋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이런 준비를 해서 공부를 나도 해야지. 이런 커플들. 연애에서도 투자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투자 모델에 따르면 관계에 대한 투자와 공동의 비전이 있는 커플이 헌신이 강화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미래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에 대한 투자를, 시간의 투자, 감정의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과의 관계에 헌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의 헌신이 아니라 이 사람만 만나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유머가 되게 있고요. 재미있어요. 만나면 서로 편안한 게 재미있는 커플이 있고요. 웃음 코드가 맞는 커플이 있고요. 취미 코드가 맞는 커플이 있잖아요. 이런 코드가 맞는 커플이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갈등이 생겨도 웃음이나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커플이 만족도가 높아요. 심리학적으로 유머는 갈등에서 긴장 완화, 애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의 개인 성장을 존중해 줍니다. 어떤 커플은 나 유학 갈래 그랬더니, 유학 가지 마, 나랑 있어야지, 나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러면 상대방의 성장을
이렇게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유학을 간대요. 1년 갔다 온대요. 그러면 갔다 와, 내가 여기서 잘 한국 지키고 있을게 이러면서 장기 연애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성장하듯이 기뻐야 되는데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독립성과 성장 욕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의 생활, 그리고 친구, 그 사람의 취미를 존중할 수 있어야지 이 커플이 오래 가요.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매일 붙어 있어야 돼, 매일 봐야 돼가 안정감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함께 하는 우리의 현재가 있고, 그리고 자주 만나든 자주 만나지 않던 어쨌든가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이렇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각자의 개인의 친구를 만나는, 커리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조차도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장기 연애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장기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장기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친구 만나? 나랑 놀아야지. 주말마다 친구 만나면 어떡해. 어제도 만났잖아. 아니, 어제 데이트를 했으니까 오늘은 친구를 만나야지. 애 논리인데, 어제 만났어도 오늘은 주말이잖아. 주말에도 나랑 놀아야지. 이러면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만났으면 오늘은 혼자 있게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 때문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20대 때 짧은 연애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일이야 나야? 일 때문에 바쁘면 그 일하는 그 시간과 그 사람의 커리어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나를 못 만난다고 그걸로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버립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일이 있어요. 그럼 남자가 매일 만나자고 해, 여자분들도.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우선순위인 건 맞지만 일은 생존이잖아요.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자꾸 만들어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갈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헌신이 부족해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관심이 없어? 나를 안 만나줘? 왜 일만 해? 어제 만났어도 오늘은 나랑 더 놀아줄 수 있잖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한테 시간을 쓰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찾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춰줄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라고 해요. 관계라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하고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외로우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너는 친구 만나면 안 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입맛대로만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래, 이렇게 상호 존중이 부족하면 관계는 쉽게 끝나버립니다. 장기 연애를 하는 게 꼭 행복한 건가요? 장기 연애를 한다라는 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관계가 안정적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편안함을 줍니다. 연애 양보다 질이 중요하잖아요. 연애라는 게 짧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새롭고 재미있는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짧은 연애가 맞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 사람과 이 신뢰감을 기반으로 해서 만나는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긴장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긴장하고 불안하면 삶이라는 게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커리어도 새로 도전하고 새롭게 그거를 성취해 나가면 재미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하고 똑같이. 근데 실제로 아무리 성취를 해도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적이고 무언가 새로 자꾸 머리를 써가면서 긴장하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장기 연애가 삶의 질, 그리고 연애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관계 만족도가 높으면 연애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한다고 해요. 즉, 연애의 질로는
장기 연애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불안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장기 연애도 행복한 경우와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불행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의존을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만 이어가는 관계에 외롭기 싫어서 헤어지지 않는 커플들 있잖아요. 분명히 만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 분명히 만나서 맨날 싸우기만 해. 분명히 만나서 그냥 특별하게 대화하는 것도 없어. 그냥 정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를 하다 못해서 너무너무나 지겨운 연애. 이런 연애는요, 오래 만나도 장기 연애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트맨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상호작용이 많으면 오래 만나는 게 오히려 정서적인 소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기 연애의 핵심은 뭐냐면 오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가 행복하다라는 건 몇 년 연애했어가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0년 연애해도요, 불행할 수 있고요. 1년 연애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연애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지 이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서 권태기는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권태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예요. 권태기는 거의 대부분의 연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막 열정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좀 줄어들면서 안정애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열정은 뭐냐면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또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불안감, 긴장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성적인 그런 끌림 이런 것들이 초기의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애착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은 권태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만족도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시간을 줄이고 심각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취미생활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새로운 이슈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가 권태로 넘어가더라도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흥미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개인의 성장을 공유하는 거예요. 각자 발전한 점을 나누거나 뭐 하고 싶었어? 어떤 결과가 있었어? 와, 너무 축하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상대방의 성장을 공유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애정 표현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너무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애정 표현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돈도 안 들어가면서 진짜 효과가 큰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권태기에 긍정적 역할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관계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건강하게 넘기면 오히려 단단하게 이 관계가 갈 수 있습니다. 장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결혼도 잘하나요? 장기 연애 잘하는 사람이 결혼도 잘할까? 단순히 예스라고 답하기는 어려워요.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장기 연애와 결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는요, 긍정적인 훈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연애 커플이 이미 갈등 관리도 잘하고 일상 공유도 잘하고 서로 상대방만 선택하고 이런 걸 충분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겹쳐요. 그래서 연구에서 연애 기간이 길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복잡해요. 연애하고 결혼은요, 난이도가 달라요. 결혼은 재정관계, 가족관계, 시댁과 처가관계, 육아 등 새로운 변수들이 진짜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성공한다라는 건 단순히 장기 연애를 많이 해서 연애 경험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방식과 상대방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 연애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잘한다? 아니요,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장기 연애를 건강하게 해온 사람은 결혼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질,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고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꼭 결혼 생활을 행복하고 훌륭하게 해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래 사귀는 게 결혼을 방해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타이밍 문제예요. 연애는 오래 해도 되지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집을 언제 살 것이냐, 아이는 몇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런 긴 인생의 타임라인 중에 중요한 이 타이밍을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래 사귄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느냐? 타이밍 놓쳐서 결혼 못하고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기 연애 한다고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 권태기라든지,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결혼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방해하는 이유가 가짜 안정감이에요. 오래 만나면 이미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심리 연구에서도 보면요, 오래 만났다고 반드시 결혼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별 리스크가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와서 이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너무 큰 손해라는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실적인 불안으로 서로 싸우는 걸 되게 많이 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서 결혼을 못하지만 타이밍 때문에 이별도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10년씩 막 연애하는데요. 결국은 누구 한쪽은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불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짧게 여러 번 하는 연애, 한 명과 길게 하는 연애, 무엇이 나은가요? 정답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짧게 여러 번 하는 연애의 장점은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관계의 기술이 쌓이고 자기의 기술이 쌓여요. 사실 모든 연애와 결혼은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못 견디는지, 내가 어떤 것까지 참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나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내가 너무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을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짧게 여러 번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 관계 기술이 쌓여요. 어떤 사람하고 맞는지 빨리 배우고, 그리고 내 선택의 기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 유지력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선택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35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왜 35까지 결혼을 못하면 앞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냐면, 연애를 그 35살 이전에 많이 만났다 헤어졌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결혼까지 가지 못하시면 내 이해 능력도 높아지면서 또 하나가 선택의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낮은데 기준만 높으니 결혼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짧은 연애를 하는 분들이 자기를 되게 잘 알지만 어느 순간 깊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길게 한 명 하는 연애의 장점도 있어요. 신뢰라든지 헌신, 장기적인 안정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과 비슷한 그런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권태기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갈등 해결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죠.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한 명 길게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연애 기술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거나,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래 사귄다고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애 경험이라는 게 짧으냐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 그리고 갈등 해결력, 그리고 결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또 하나가 결혼 의지,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결국은 결혼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